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처한 상황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6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스타트업이랑 기업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강아지가, 귀여운 강아지가 그 불구덩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게임 업계가 사실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그런 강아지 같은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제 시장도 중국에서 이제 광전천국이라고 판호를 내주는 그런 그 정부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관에서 판호만 내주면은 이제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대박이 날 거다라는 좀 나이브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게임 업계가 이제 그 몇 년 사이에 되게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풍부한 개발자, 양질의 개발자, 인내 전술을 앞세워가지고 한국 게임 업계를 압도하는 그런 추이입니다. 그래서 미호요사의 원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20년에 출시된 다음에 23년까지 누적 매출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한 6,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월 평균 매출도 1,500억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이걸 이제 우리나라 게임하고 비교해 보면은 가장 흥했던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리니지 M이 이제 22년까지 한 5년, 6년 정도 동안 누적 매출이 4.84조였던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2분의 1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센트의 왕자 영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 한 해에만 3조 원 이상 매출을 내면서 이제 한국 대표 게임사 넷마블 전체 매출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질적인 그런 향상을 넘어가지고 이미 규모와 시장 영향력 측면에서 한국을 포함한 이제 글로벌 경쟁사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최근 스팀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PC 게임 중에 이제 가장 그 권위 있는 글로벌리 권위 있는 이제 게임 차트 3위권을 보면은 인디 게임사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AI가 도입되면서 개발 자체의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게임성, 그다음에 유저하고의 그런 소통을 통한 요구에 대한 민감성 이런 것만 갖추면은 더 이상 개발력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결론적으로 개발 인력을 모아가지고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기존의 개발 논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마트하고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이렇게 모호한 말들을 많이 써놨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굳이 많은 개발자를 채용하지 않고도 이제 소비자 요구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충족시키는 방법을 이해하고 구현해서 만족감을 제공할 줄 아는 그런 인재가 이제 개발자 많이 없이도 흥행하는 게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게임 업계가 변해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즐길 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게임을 즐기는 방법을 학습하는 데 들이는 노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한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하는 트렌드가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게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사든지 게임 출시 전에는 기대감으로 주가를 이제 한껏 올렸다가 게임 출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게 유구한 전통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고 이제 신작 게임을 출시한다고 해서 그 게임사 주가가 많이 기계적으로 올라가는 일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흥행 정도를 봐가지고 주가를 올려 나가는
그런 이제 트렌드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산업 밸류 체인은 크게 보면은 개발사, 퍼블리셔, 플랫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만드는 그런 주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판권을 퍼블리셔한테 제공하고 그다음에 독점적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대가로 이제 선급금을 받고 그다음에 출시 이후에 일정 성과를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매출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사 같은 경우에는 출시 이후에는 이제 업데이트하고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라이브 개발을 지속하지만 이제 이용자 확보나 마케팅은 퍼블리셔가 책임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블리셔를 보면은 퍼블리셔는 개발사가 만든 게임을 시장에 배급하고 그다음에 마케팅, 운영을 담당하는 그런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한테 최소 보장 수익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매출이 이제 이 최소 보장 수익을 넘어가게 되면은 초과분을 이제 정해진 비율로 분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매출을 배분해 주는 그런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이 개발 비용을 능가할 정도로 점점 중요해지면서 이제 그 많은 개발사들이 좋은 퍼블리셔를 찾아 나서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퍼블리셔하고 계약을 통해서 이제 선지급받은 라이선스 비용과 미니멈 개런티로 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케팅하고 운영하는 거를 퍼블리셔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분업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된 게임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 채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밸브의 스팀이나 아니면 에픽 게임즈 스토어, 그다음에 뭐 콘솔 플랫폼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닌텐도 이런 그 게임사들이 이제 그 플랫폼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애플하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 있어가지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저 기반을 확보해가지고 얘네를 통해서 이제 유통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그 스토어 노출이나 이런 피처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게임을 이제 노출시켜 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이제 게임 업계 트렌드는 이런 그 주체들 사이에서 수직적 통합이 일어나는 그런 추이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경쟁 구도가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수익하고 자원의 더 큰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이런 전략을 통해서 수직적 계열화를 더 심화해 나가는 그런 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밸류체인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실제로 그 시프트업은 이런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소개드릴 게임은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승리의 여신 니케 같은 경우에는 좀 선정적인 그런 캐릭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남성향 그런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료 게임으로 이제 게임을 서비스하고 그 안에서 캐릭터를 뽑고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과금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임의 좀 특징이 리니지 라이크 게임하고 좀 다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매출이 하향세를 보인다기보다는 이제 지속적으로 콘텐츠 업데이트나 아니면 유명 IP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매출을 높여나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 같은 경우에는 23년 2월에 PC 클라이언트도 출시해가지고 PC하고 모바일 크로스 플랫폼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제 유저층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출시한 게임이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주를 공부하면서 되게 많은 그 도움을 받는 김 실장 채널에서 스텔라 블레이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이제 이 영상 좀 그 요약해달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제 유저 평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전투 시스템이나 게임 플레이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유저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비주얼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배경 디자인이나 아니면 독창적인 전투 액션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한 번만 플레이한 게 아니라 2회차에 돌입한 유저가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좀 스토리나 아니면 반복 플레이 요소까지 이제 긍정적으로 재조명되는 그런 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인공 외모에 대해서 좀 너무 선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성적 대상화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제 유저들 대다수는 이 재미 그 자체에 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출시 첫날 1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걸로 추산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국가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자면은 이제 김 실장님께서는 좀 어렵지 않은 난이도를 선호하는 유저하고 그다음에 높은 난이도를 선호하는 유저 모두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게임이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제 그 스킬을 쓰는데 요구되는 조작 난이도를 이제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게 해놨는데 근데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멋진 그런 스킬을 쓰는데도 조작이 좀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게이머의 로망을 좀 용이하게 실현시켜주는 방식으로 게임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좀 시프트업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니 플스5에서 독점 출시돼가지고 이제 상당히 큰 성공을 거뒀는데 이제 그런 게임이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제 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PC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이죠. 데모 버전이 출시돼가지고 다시 한번 유저 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내용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7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위치스도 원활하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니케 같은 경우에는 멀티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했고 최근에 이제 중국 진출 추진해가지고 중국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 순위가 좀 낮아가지고 주가가 폭락한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제 이게 라이브 서비스 형태로 유저들을 점진적으로 끌어모으는 BM이란 거를 좀 이해하지 못한 시장의 과도한 반응이다. 이제 아마도 이제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거잖아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게임의 그런 그 BM에 있어서 차이를 좀 섬세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시장의 과도한 반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플스5로 이제 국한된 플랫폼을 PC로 확대하면서 이제 모두가 데스크탑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수요층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 전면을 확대해 나가면서 IP 가치가 확대돼서 이제 현재는 싱글 플레이 게임인데 이걸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스피노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